세금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소비자들이 판단해서 비용 요소도 많겠다 이런 거 소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기로는 이게 5천 세금 문제가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과메기를 말리는 덕장의 화면 앞에 서 있습니다. 멋있죠? 11월이면 본격적으로 제철을 맞이해 2월, 3월까지도 즐겨 먹는 이 과메기는 동해안의 전통 향토 음식입니다. 꽁치의 머리와 내장 등을 손질한 다음 해풍과 햇볕을 받아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말리는 이 과메기는 꽁치에서 다량의 기름이 배어나오며 특유의 고소한 맛을 냅니다. 사실 이 과메기의 원조는 꽁치가 아닌 청어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동해안에서 청어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꽁치가 청어를 대신했다고 하는데요. 포항의 구룡포가 주산지인 꽁치 과메기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해서 동맥 경화 등 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이 과메기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포항 과메기의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 그 과메기를 섭취했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제보부터 과메기의 생산과 유통, 판매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한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과메기를 이대로 먹어도 되냐는 우려 섞인 제보 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장에서 말리는 과메기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전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취재 도중 밝혀진 과메기의 충격적인 진실, 영양식품 과메기의 실체를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취재했습니다.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한 생선이 최근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겨울 생선 청어. 예부터 겨울이면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잡혔던 청어를 찬 바닷바람과 쨍한 햇볕을 밤낮으로 맞으며 말려낸 것이 겨울철 과메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과메기란 말린 청어를 부르는 관목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과메기는 반으로 갈라 머리, 내장 등을 발라낸 뒤 꾸덕꾸덕하게 말리지만 사실 과메기의 원조는 통마리 과메기. 갓 잡은 청어를 통째로 매달아 말리는 것입니다. 내장을 빼지 않고 통으로 말리기 때문에 살점이 도톰한 청어 통과메기는 말리는 과정만 3개월이 걸립니다. 꽉 찬 알까지 맛볼 수 있어 더욱 귀한 음식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청어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청어 과메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꽁치. 청어 과메기에 비해 비릿한 맛이 덜해 꽁치 과메기의 인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는데요. 동해안의 전통 향토 음식이었던 과메기. 이제 꽁치 과메기는
겨울이면 빼놓을 수 없는 전 국민의 영양식품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곳에서도 겨울 과메기는 인기 품목입니다. 건어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점이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꽁치 과메기. 깔끔하게 포장된 과메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맛있어. 또 다른 상점에서도 맨 앞자리에 진열돼 있었는데요. 꽁치 과메기의 주 산지에 포항 구룡포에서 과메기를 공수한다는 건어물 전문점. 과메기로 겨울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올라온 과메기 포장 작업의 한창인 상인. 구룡포에서 바로 와. 여기까지. 택배로 온다. 지금 다 하고 가. 요거는 요거만 과메기가 인기가 좋구나. 금방금방 다 나가서.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인기몰이 중인 겨울 제철 과메기. 국내 최대 건어물 전문 시장에서도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건어물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포항 구룡포 과메기. 손질한 과메기는 10마리에 10,000원, 종이 포장된 과메기는 20마리에 15,000원입니다. 살짝 꽁치 말린 거. 과메기는 구룡포 건 재능이 다 나가게. 종이 포장지를 펼치자 명성 높다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건가? 원양산. 먼 바다 나가갖고 배가 먼 바다 나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꽁치의 국내 어획량이 줄어 원양산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올 때는 늘 이렇게 와요? 네, 다 종이에 말아줘서 와요. 종이에? 네, 이게 한지거든요. 네. 한지에 말아서 오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만더러워요? 그렇게 하면? 거기 보시면 거기 바깥에 종이 써 있거든요. 그 세균 그 다 작업해가지고 다 거기서 해갖고 오는 거예요. 종이 포장된 과메기가 가장 맛이 좋다는 상인의 말. 종이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합니다. 꽁치 과메기는 포항이 고향이지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도 과메기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에서 과메기를 직송받는다는 과메기 전문 식당에는 현지의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과메기를 포함한 다양한 해산물 메뉴를 팔고 있는 이곳. 과메기 전문점답게 꽁치 과메기는 물론 원조인 청어 과메기도 있습니다. 뭐가 제일 잘 팔려요? 꽁치가 많이 팔리죠. 그 꽁치로 주세요. 식당 안 모든 손님들의 식탁을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구룡포 꽁치 과메기. 단연히 인기 메뉴인데요. 영양 간식으로는 물론 술안주로도 제격입니다. 꽁치 과메기의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해 갖은 채소와 함께 푸짐하게 나온 과메기 한 상.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낸 과메기는 윤기가 흐르며 특유의 짙은 빛깔을 뽐냅니다. 원래 근데 이게 까만색이 좋은 거예요? 정상이죠, 그게. 아, 그래요? 김, 미역 등 해조류를 곁들여 먹으면 한층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과메기. 마늘, 쪽파 등을 배추에 싸서 먹는 것이 제맛이랍니다. 기름지기도 하고요. 과메기 고유의 고소하고 쫀득하고 약간 그런 맛들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고요. 이곳에서는 어떤 과메기를 사용하고 있을까? 바로 시장에서 본 종이 포장 과메기. 이거 그냥 집에 가서 까시면 돼요. 아, 이거예요? 그런데 종이 포장지는 과메기 기름으로 인해 얼룩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 아니죠? 저희는 하루에 매일 까요. 매일 올라오고 매일 나와요. 과메기 어디 거예요? 저희 구룡포요. 구룡포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특구 지역이에요, 구룡포가. 그 지역이 있어요. 가맹이 많은 지역이. 일단 구룡포면 어디만 지금 맛이 나요. 또 조금만 특수지역이 조금 나요. 과메기 특구 지역이라는 구룡포 과메기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과메기는 유통기한과 식품 가공업체 등의 정보가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메기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과메기의 제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과메기의 고장 포항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과메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는 지역 발전을 키우는 사업인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지정되며 과메기 특구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의 명물인 한 재래시장에도 과메기는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입니다. 건어물을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종이 포장지에 싸놓은 과메기를 팔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도 수북히 쌓여있는 종이 포장 과메기. 시장 안의 여러 가게에서도 모두 같은 것으로 보이는 과메기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건어물 시장과 식당 등에서 봤던 그 과메기 제품 그대로인데요. 혹시 구룡포 과메기는 한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서울부터 포항까지 모든 곳에서 판매하는 종이 포장 과메기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가만히 정당 같은 거는 포장지는 그 상태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포장지만 같은 거예요. 과메기는 집마다 맛이 달라요. 생산업체는 각각 다르지만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을 통해 같은 포장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업체 이름이나 뭐 적혀 있는 게 없어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 그렇고 가보지 말아요. 그렇고 가면 관련된 가정이 다 없어요. 그걸 그렇고 바닷가에 가면 다 그렇게 있어요. 그렇고 하면 바닷가. 우리는 과메기 작업 현장을 찾아 한반도의 최동단이자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 포항 호미곶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역시 과메기 특구지역으로 포함돼 주변의 횟집에서도 구룡포 특산물인 과메기는 빠질 수 없는 특별 메뉴입니다. 과메기 특구지역답게 백사장 위에서도 무언가를 말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것은 짭짜름한 해풍을 맞으며 마르고 있는 오징어. 여기 원래 그 과메기 같은 거 말리는 거 아니에요? 과메기는 이렇게 말리는 거. 아 이렇게 말리는 거 아니에요? 또 가면은 강사제 들어가는 데 찾는데 그 가면 바닷가에 있고 말려라고. 어민이 말한 곳으로 가보니 쉽게 과메기 덕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덕장에는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과메기가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데요. 얼어있는 꽁치를 해동해 내장과 뼈를 제거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덕장에 걸어준 꽁치는 진한 기름이 송골송골 맺히며 과메기로 재탄생합니다. 사장님 전부 다 꽁치예요? 말리면 며칠 동안 말려야 돼요? 여기 구룡포에 그랬는데 예, 맛있어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저 위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공장, 작은 공장처럼 만들어놨거든요. 요즘 그런 데서 과메기 말려요. 구룡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과메기 덕장. 한 과메기 생산업체의 마당에 꽁치 과메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겉에는 푸른 은빛이 도는 과메기의 속살은 불그스름한데요. 기름이 배어나와 촉촉하게 건조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부로 향하던 우리의 눈에 띈 것은 기름때가 가득 낀 플라스틱 상자.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자에는 기름이 시커멓게 눌러붙어 있습니다. 이건 꽁치 담을 때 쓰는 건가 보네? 꽁치인데 내장 때문에. 아 내장 담을 때 기름이 엄청 많긴 많나 보다. 시커멓네. 다 기름이에요. 다 기름이에요? 기름이 많은 꽁치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다 기름이잖아. 아 바닥에? 아 진짜네. 온통 기름이네. 아 여기 말리는 데구나. 작업장 바닥에는 과메기를 말리며 뚝뚝 떨어진 생선 기름 자국이 가득합니다. 과메기를 손질하는 곳의 환경은 어떨까? 과메기 작업장에서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이 아니라 고양이 앞에 과메기입니다. 식품을 만드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과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질하기 바쁘게 팔린다는 꽁치 과메기. 껍질을 벗겨주시는 거죠? 이렇게 벗겨서 달라 하니까. 껍질을 벗겨 손질한 과메기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담거나 종이 포장지에 싼 다음 택배 상자에 담아 배송됩니다. 포항의 명물 웰빙 식품이라는 과메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룡포 과메기는 전국으로 판매가 되고 소비자는 아름다운 덕장의 모습만을 떠올리며 구매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우리는 또 다른 과메기 생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생산업체 역시 종이 포장지를 사용해 거래처에 배송할 과메기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어디 저 많이 나가요. 지금 다 나갔어요. 아, 과메기를 포장하는 작업대에 덧대놓은 종이 포장지는 과메기 기름으로 찌든 상태. 언제 종이를 갈았을지 모를 정도로 축축해 보입니다. 실내 작업장 안에는 과메기를 말리기 위해 사용되는 난로와 수십 대의 선풍기가 즐비합니다. 선풍기는 궂은 날씨에 바닷바람 대신 사용하는데요. 기름때가 잔뜩 묻어있는 것으로 봐 관리 자체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풍기가 향하고 있는 곳은 과메기를 펼쳐놓은 건조대. 갓 손질한 꽁치를 말리고 있는 건조대 그물망에는 꽁치에서 나온 기름때가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과메기를 만드는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건조대에 있다고 직원은 말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기름 충분히 안 빠져요. 다 저장돼 있지. 아, 고이는구나. 그 안에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다 말라버리니까 고소하다고. 건조대 그물망을 닦아보니 새까맣게 묻어나오는 기름때. 이것이 과메기의 고소한 맛을 내는 비결인 걸까요? 기름이에요, 다 그러면은 이거? 그럼요. 원래 기름이 이제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 이건 한 번 말려도 이렇고 10번 말려도 이래요. 우리가 찾아간 다수의 생산업체는 위생적인 설비를 갖추지 않은 허술한 작업 환경에서 과메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룡포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한 주유소. 과메기의 주산지답게 주유소에서도 과메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메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 원양산 꽁치 상자가 보입니다. 이 주유소 안에서도 과메기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과메기 공장 같다. 우리는 생산업체 사장을 만나 과메기 작업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주유소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우리는 매일 길에다 뿌리기 때문에 길수보다 이거에 많이 길죠. 주유소의 뒷마당에서 해풍으로 말리고 있는 이 과메기는 2월 내내 꾸준히 만들어 진공 포장한 후 한여름까지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철인 겨울만이 아닌 사계절 과메기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아, 오늘은 안에서 이렇게 말리시는구나. 근데 날씨 안 좋으니까. 과메기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날씨. 궂은 날에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과메기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바닥에는 과메기 기름이 떨어지며 생긴 새까만 기름 자국이 가득한데요. 과메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오늘 완성됐다는 햇 과메기를 꺼내는 사장. 익숙한 종이 포장지가 보입니다. 이건 역시 과메기 제품에는 업체명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이 협조에 닫혀있으면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다 이걸로 쓰거든요. 이게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지. 한 주로 난 다 똑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공장이 다 다르구나. 이 똑같은 한 주여도. 안 틀리지. 왜냐면 이런 그룹에서 회원들이 가입했는 데는 협조가 그냥 다 함께 한 집이 아니지.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에 가입된 회원들은 업체명 표시 없이 모두 같은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과메기만 한쪽 사랑하고 버는 집도 많아요. 그래요? 우리가 엄청 많이 가. 유산시장하고 모든 식품 가공품에는 제조년 원일, 유통기한 등을 적도록 되어 있지만 과메기는 일반 수산물로 분류돼 있어 대부분의 과메기 제품은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렇게 싼 거는 유통기한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 유통기한도 안 찍혀 있더라고요. 물건 샀더니. 중요한 냉면은 어차피 냉장 판매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협동조합에서 받은 종이로 포장해 판매하는 과메기는 냉장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생산업체들의 입장. 그렇다면 시장의 상인들은 과메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 건어물 가게에서는 과메기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뜯어보니
종이 포장재로 냉동된 과메기가 가득 나옵니다. 그럼 영업실에서 냉동시켜서 팔아야겠네요. 네, 냉동 보관하셔야 돼. 아, 내놓은 상태로 며칠이나 갈 수 있어요? 내놓고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냉동 안 넣으면 큰일 나. 냉동 안 넣으면요, 기름기가 다 빠져버리고 안에가 썰어버려. 다른 상인들 역시 냉동 보관을 권합니다. 냉동 보관을 해야 돼. 기름기가 넣어놨다 다시 똑같아. 냉동에서는 어느 정도 보관해야 아, 오래 드세요, 냉동. 냉동된 과메기를 꺼내 놓은 채 판매하고 있는 가게들. 종이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과메기는 냉동 보관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 따르면 냉동 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내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으나 재냉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장 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키는 건 역시 금지합니다. 그러나 포장지에 적힌 과메기 보관법에 따라 대부분의 상인들은 냉동과 해동을 병행하며 과메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허술한 과메기 보관과 판매,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생산업체의 작업 환경.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는 덕장과 시장, 대형마트, 식당에서 판매되는 과메기를 무작위로 구입한 다음 식품위생검사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기준은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냉동 수산물의 기준에 맞췄는데요. 위생관리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세균수 검사 결과 기준치를 넘어선 3개의 과메기 중 한 과메기는 무려 기준치의 68배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6개의 과메기에서 위생기준 지표인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그중 한 곳은 무려 46배. 그렇다면 식당에서는 과메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는 겨울이면 빼놓을 수 없는 제철 메뉴 과메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해산물 사이에 보이는 과메기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영양식품이라는 구룡포 과메기는 소자 28,000원, 대자는 48,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많이 안 비리죠? 엄청 비린 거 있던데. 아, 구룡포 거예요? 올해 거죠? 구룡포 과메기는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는 사장의 이야기. 식당의 벽면에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를 인증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곧이어 주문한 과메기가 나옵니다. 배추와 미역 등 빼놓을 수 없는 곁들임 야채와 산지인 포항 구룡포에서 온 과메기. 기름기가 배어나 윤기가 흐르는 과메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우리가 구룡포의 덕장에서 봤던 불그스름한 햇 과메기와는 색깔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덕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꽁치에 붉은빛이 많이 돌았는데 지금 보면 검은빛이나 짙은 밤색이나 거의 거뭇거뭇한 향이 많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되게 기름은 오히려 덕장에보다 더 윤기가 흐르고 기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맛도 다를까요? 과메기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비닐 포장지를 꺼내는 직원. 비닐을 벗겨보니 종이에 포장된 과메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문된 양에 맞춰 과메기를 자른 다음 남은 과메기는 종이 포장이 풀어진 채 도마 위에 그대로 둡니다. 분주한 저녁 시간, 과메기는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요. 한산해진 시간, 냉장고에 다시 들어가는 과메기. 잠시 후 포장 주문이 들어오자 다시 냉장고 밖으로 나옵니다. 휴대폰을 만지던 손 그대로 과메기를 손질하는 직원. 포장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진 과메기 조각을 주워들더니 망설이다 포장 용기에 그대로 담아냅니다. 남은 과메기는 종이 포장지 그대로 대충 말아준 다음 비닐봉투에 넣어 다시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냉장고에 어느 칸으로 들어간 것일까?
과메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다름 아닌 냉장실. 과메기 원래 냉동 보관해야 된다 했는데. 냉장 보관이라고 합니다. 냉장실에 들어간 과메기를 꺼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과메기 역시 구룡포 것임을 인증하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의 종이 포장지로 쌓여 있습니다. 냉동 보관을 하라는 과메기 보관법. 냉장 보관을 할 경우 가급적 3일 이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둘둘 말린 포장을 뜯어보니 포장지는 기름을 흠뻑 머금고 있었습니다. 살짝만 문질러 봐도 과메기에서 나온 기름이 손에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기름이 하루에도 수시로 냉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기름이 나오는 과메기. 과연 이곳에는 언제 들어온 과메기일까? 저건 언제 받은 건데요? 2월달에. 유통기한 있어요, 과메기도? 유통기한이 아니고 언제 2월 중순이잖아. 네. 이번 주에는 선물이야. 2월 내 한 달 동안 소비된다는 과메기. 이번에는 30년 전통을 지닌 한 과메기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긴 전통만큼 손님도 끊이지 않는다는 곳인데요. 30년째 단골 손님을 부르는 과메기 한 접시의 가격은 22,000원. 가면 어디 거예요? 뭐가 틀려요? 주방 안의 선반 위에서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꺼내는 사장. 고무줄로 묶어놓은 도시락 용기의 뚜껑을 열자 과메기 기름으로 푹 젖은 종이 호일이 보입니다. 기름이 짙게 배어난 과메기는 그릇에 담아 그대로 손님에게 나갑니다. 과메기를 실온 보관해도 괜찮은 걸까요? 과메기 원래 냉동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실온 보관하면 돼요. 과메기는 냉동식이면 먹는 거야. 냉동식이면. 냉동 보관을 하라는 시장 상인들과 냉장 또는 실온 보관을 하라는 식당 직원들. 명확하지 않은 과메기 보관법에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는 허술한 유통 과정에 깊은 우려를 보였습니다. 이 꽁치는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과메기를 만드는 중에 산패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산패가 진행이 되면은 그 냄새가 나게 되는 거고, 또 맛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색깔도 이렇게 칙칙하게 되는 거고, 또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산패가 많이 진행되었을 때는 독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등푸른 생선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생선을 말린 과메기는 이 기름이 배어나오며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내는데요. 그런데 기름은 산소를 만나 산패가 시작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빛이나 열이 닿으면 쉽게 산패된다는 것. 혹시 과메기에 이 기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기름의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과산화 물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과메기에서 기름 산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에는 200이 넘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에게 이 검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되게 높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과산화 물가가 상당히 높네. 예. 뭐 200 넘는 것도 있고. 그렇고요. 산패가 엄청 진행돼요. 네. 동물성 유지는 20에서 40 정도가 되면 산패 발생 시기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50 이상, 심하면 100, 200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과메기들은 산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과메기의 극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값이 없기 때문에 가산화 물값이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 마음대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값을 정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만 이 과메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일부 과메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기름이 산패된 상황. 섭취할 경우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이게 이 공기에 노출돼서 과산화 지질이 이렇게 생겼을 때, 산화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피부에는 뭐 피부 노화라든지 기미 같은 거 모든 세포의 노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혈관에는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뇌혈관의 뇌졸중 같은 그런 무서운 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효과가 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영양식품으로 알려진 과메기. 그러나 기름이 산패된 과메기를 다량 섭취할 경우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전국의 과메기를 납품하는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에 소속된 209개의 생산업체 중 단 7개의 업체만이 식품 가공업체로 허가를 받은 것.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원자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에요. 그런 것까지 영업신고를 하고 가공식품으로 등록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영업 등록 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식품 가공업체로 등록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뭐 이제 햇삽을 적용한다던가 본인이 더 이제 뭐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서 영업 등록을 해서 더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영업 등록을 할 때 뭐 지자체에서 막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허가받은 식품 가공업체이자 햇섭 인증을 받은 한 과메기 생산업체의 관계자에게 구룡포 과메기 제조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햇섭돼 있기 때문에 시각은 수시가 마트에 놨으면 수시로 미생물이잖아.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나 봐요. 전부 대리, 거의 99%가 대리 지정거리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이렇게 허가받은 그런 게. 예, 없으니까. 아. 식약청 등록 아예 안 해놓고 한다. 법으로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게 원래 그 전통 식품들은 다 그래요. 과메기의 생산 및 판매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 우리는 관리감독 주체인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과메기 제조 실태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먹거리 스타일 전성한 PD입니다. 과메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과메기인데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유통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수산물이기 때문에 식품 위생법에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수산물로 보내요. 수산물은 지금 그런 표시 규정이 정해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지금 등록을 안 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허가를 그럼 안 받아도 공장을 차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단속할 권한도 없고. 지금은 이제 책도 없는 거네. 이거는 지금 그 기준이 없죠. 검사를 저희가 맞결을 받는데 너무 우려스러울 정도로 세균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세균 정도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가공이 돼서 만들어진 완제품의 식품이잖아요. 바로 먹잖아요. 그 과메기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판단해서 이거 내가 이거 위험 요소 많겠다 이런 거예요. 소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안 먹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에는 맛있게 먹었을 이 과메기. 그러나 취재 이후 이 과메기를 먹기가 망설여집니다. 과메기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과 허술한 유통 과정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단순히 수산물로 분류되는 과메기는 표시 기준도 없고 위생검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동물성 기름 산패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으로 기름이 산패된 과메기가 식당, 시장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취재 중 저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도 과메기의 제조 실태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 측에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전국에 과메기가 천 이상개가 우리 조합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올해부터는 무조건 실명제 하겠다. 이름 누구 생산자 다 하겠다 입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 5월 말경에 우리 과메기 연구센터가 중공됩니다. 대장균 검사, 세균 검사, 중금속 검사, 신선도 검사 등 그런 걸 중점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가지고 위생적인 과메기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생산 설비 기준을 정하고 그 위생 기준을 정하고 유통 기준을 정해서 안전한 과메기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사업 협동조합과 해당 지자체에서는 과메기 제조업체 실명제와 철저한 위생 관리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과메기 철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제 과메기는 한 지역의 전통 식품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겨 먹는 먹거리가 됐습니다. 전국의 소비자가 안심하고 과메기를 먹을 수 있도록 위생적인 과메기 생산과 올바른 유통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은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겠습니다. 과메기 편 잘 보셨습니까? 과메기 적잖이 충격받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는 과메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이것 또한 문제가 많았는데요. 바로 고사리입니다. 며칠 전 대보름에도 여러 나무들과 함께 많이들 드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고사리 무침, 고사리 나물 정말 좋아합니다. 이 고사리는 나물 반찬으로도 먹지만 여러 음식에 주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한식이자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이 돌솥 비빔밥에도 고사리가 들어가 있고요. 쓱쓱 비벼 먹으면 지글지글 고사리 익는 소리가 나는 것이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얼큰한 육개장에 빈대떡, 그리고 초여름 별미인 조기찌개까지. 이 고사리는 정말로 다양한 음식에 쓰이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할 정도로 단백질과 칼슘이 많은 나물인데요. 이 때문에 불가에선 수행을 하는 승려가 고기 대신 먹기도 하고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가 많고 맛 좋은 한국의 대표적인 나물 고사리. 그런데 이 고사리 속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고사리를 둘러싼 논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취재했습니다. 봄이 되는 3, 4월부터 새싹을 틔우는 고사리. 아직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곳 식물원에서는 때이른 고사리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꽃이 피지 않고 뿌리로 번식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잎과 줄기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고사리, 우리가 먹는 것과는 생김새가 달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고사리는 봄에 자란 어린 순을 따서 말린 것. 음식으로 만들 때는 물에 불리거나 삶아서 사용하는데요. 고사리는 건조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보통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한식 대표 주자인 비빔밥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육개장에도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한식 대표 나물인 고사리는 꽤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사리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늘의 먹거리 스파이스 나왔습니다. 예. 살림 경력 40년차 베테랑 주부 김숙자 씨. 평소 나물무침이나 찌개거리로 고사리를 많이 먹어왔다는데요. 언젠가부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보면 고사리가 국내산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내산은 또 있더라도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싸요. 중국산하고 차이가 나고. 그런데 중국산을 먹어야겠다 싶으면 또 좀 꺼림칙해요. 방송이나 또 광고, 또 어떤 인터넷 매체를 보면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꺼림칙하고 믿음직스럽지가 않았어요. 수입 고사리는 믿고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 과연 주부의 불안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는 곧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2월 초 시장 안은 명절 준비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차례상에 올리기 위해 혹은 나물 요리를 해먹기 위해 사람들은 고사리를 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선 고사리를 파는 상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대부분 수입산, 국산 고사리로 구분해 팔고 있는데요.
색깔이 이게 갈색이다. 네, 갈색이고. 이 고사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수입 고사리면 어디 거예요? 이거는 중국산이고요. 네. 한 근에 4,000원이고요. 네. 국산 한 근에 2,000원이에요. 국산과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 중국산 고사리. 과연 품질은 어떨까? 이 고사리가 비린내 안 나고 버리실 거 없고 싱글싱글하잖아요. 이게 하나도 없고 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고사리는. 맛있어요. 믿고 가져가세요. 굉장히 좋아요. 수입이라도 굉장히 맛있어요. 중국산 고사리에 대한 칭찬 일색인 상인. 그런데 시장에선 이보다 더 저렴한 것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00원이야, 한 번에. 여긴 또 왜 이렇게 싸? 어디 거예요? 아, 이것도? 시장에선 국산보다 중국산 고사리를 찾는 일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와, 더 맛있어요. 되게 탱탱하다, 왜 진짜. 색깔이 달라요? 네, 너무 고생이 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거 샀는데. 국산에서 맛있어. 국산보다 더 낫다는 중국산 고사리.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이거 얼마예요, 그럼? 한 그릇. 이거는 얼마예요? 상인들의 말대로라면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2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 그런데 건조된 고사리의 경우는 가격 차이가 더합니다. 한 단에 3,000원이라는 중국산 건고사리. 그렇다면 국산은 얼마일까? 국산은 없어요? 무려 3배가 넘는 가격 차이. 되게 아, 비싸네. 진짜 비싸다. 그렇다면 국산 고사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비싸고 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산이 많이 안 나니까 비싸지. 우리나라는 그만큼 양이 없잖아. 전통시장 3곳과 대형마트 3곳의 고사리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국산 건고사리는 중국산에 비해 약 5.5배, 삶은 고사리의 경우 약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보였는데요. 2014년 기준 고사리의 국내 생산량은 총 7,700톤. 대부분 말려서 유통되는 고사리의 특성상 건조 시 중량은 10배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770톤의 건고사리가 유통되는 겁니다. 국산 건고사리와 수입 건고사리의 양을 비교해보니 무려 4배에 가까운 물량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산 고사리가 귀하고 또 비쌌던 이유였던 겁니다. 시장의 80%를 점령한 중국산 고사리. 그러나 이 속엔 큰 문제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수입산 중국 고사리에서 반복적으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 중국산 수입 고사리를 유통하는 업자들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한 수입업체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유통업자에게 저렴한 수입 고사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안에는 수입된 고사리가 박스채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곧이어 업자가 고사리를 한 상자 꺼내오는데요. 아, 이 정도? 고사리는 이렇게 10kg 단위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박스에서 꺼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거는 향이 좀 세다. 이 수입 고사리의 원산지는 역시나 중국입니다. 우리는 업자에게 중국산 고사리에서 중금속이 나오진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중국 거는 뭐 물도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나와. 네. 항상 이렇게 꼭 나온다 하는데 일단 저번에 안 나왔어요. 네. 나오긴 나오나 봐요. 나오겠죠. 아직도 나와요. 왜 나와요? 따로 뭐 필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구나. 그래서 중금속이 나오기도 또 안 나오기도 한다는 확신 없는 대답. 고사리를 유통한다는 또 다른 수입업체. 안녕하세요. 이곳 역시 중국산 고사리를 팔고 있었는데요.
고사리 알아보다 보니까 중금속 나온다 그러고. 네. 중국에 좀 그런 게 많은 편인가요? 식품은 처음엔 정밀검사는 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상 없으면 이제 그냥 통과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류로만 같은 제품이다 해가지고 샘플링 채취인데 정밀검사를 뭐 100톤 들어오면 100톤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샘플로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나왔다고 방법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그 세금 받아가지고 얘네 검사하라고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제대로 니들이 검사 안 해놓고서 왜 우리한테 그 안에서 나왔다고 방법 없는 거예요. 수입산 고사리 중 일부만 검사한다는 업자의 말. 수입 고사리 속에 숨겨진 중금속의 위험성. 그런데도 어떻게 유통이 가능한 걸까? 검사해가지고 뭐 이상 있는 건 바로 반송되고 있는 건 뭐 괜찮아 통과하는 거지. 오늘 거짓 없어요. 근데, 그래? 근데 뭐 어느 카드 좀 나와도 이게 삶잖아요. 삶아서 몇 번 헹구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삶을 때부터 다 날아가요. 삶으면 좀 날라가. 네. 뭐 어제 그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중국산 고사리에는 정말로 중금속이 들어있는 걸까? 우리는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고사리를 수거해 중금속의 검출 여부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일반 마트에 유통되는 중국산 고사리. 고사리는 줄기와 잎을 모두 먹는 엽경체류인데요. 중금속 기준은 킬로그램당 카드뮴 0.05mg, 납 0.1mg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맡긴 4개의 수입산 중국 고사리 모두에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양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카드뮴은 기준치의 14배, 납은 9배를 초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고사리 속에서 발견된 다량의 중금속. 그렇다면 카드뮴과 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가진 중금속일까요? 이러한 중금속을 섭취했을 때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카드뮴 같은 경우에서는 공해병을 유발한 아주 대표적인 독성이 강한 중금속입니다. 이따의 병을 일으켰던 바로 중금속이 바로 카드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드뮴에 노출되어지면 신장 손상을 가져다주고 손상된 신장을 통해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많이 오게 됩니다. 여러 형태의 골절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신경독성 물질 부분인데 노출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제 지능 저하를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중금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대표나물 고사리 속에 중금속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니 정말 충격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고사리에 관한 취재 중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고요. 비린내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중국산도 이거 국산산도 좀 많이 좋아요. 이게 고사리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국산 고사리를 찾는 손님들에게 북한산 고사리를 추천하는 상인들. 가격도 중국산에 비해 조금 비싸거나 같은 수준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시장에서 판매 중인 고사리를 원산지별로 구입해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엔 별다를 게 없는 각각의 고사리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국산 건 고사리와 북한산, 중국산 고사리 모두를 각각 삶은 것과 건조된 것으로 구분해 그 외형과 색상, 향을 비교해봤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세 종류의 고사리들.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 개가 다르지 않아. 다 향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렇다면 북한산 고사리는 어떻게 들어오는 것일까? 현재 그 북한산 고사리가 수입이 되고 있나요? 저희 쪽에 이제 수입자분이 이제 수입 신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역을 봤을 때는 최근에 그 북한에서는 그 농산물로에서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2010년까지는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2011년부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입한 이는 없고 파는 사람만 있는 북한산 고사리.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고사리 북한산 나오는 거는 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다 중국산밖에 없어요. 한국에 파는 건 다 중국산이에요. 근데 이제 물으니까 북한산 따라고 그러면 비싸게 물어야 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라고 그러면 안 사고 내빼니까 그냥 거짓말 하는 거야. 중국 안 있고 북한산이라 판매되는 고사리 역시 결국엔 중국산이라는 얘기. 그렇다면 중국산 고사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수입되고 있을까요? 고사리 수입 절차랑 검사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최초로 수입될 경우에는 우리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랑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적합해야지만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표본 검사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그 검사 지시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고사리에 그 중금속 검출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년 2월 4일부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산 고사리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검사를 통한 부적합 추이를 예의주시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중국 정부의 중금속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검사를 강화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에서의 검사만으로는 고사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수출하는 농산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중국 수출관리부서에 문의해봤습니다. 是在韩国电视台，我们在调查中调查关于蕨菜出口的那个蕨菜有没有品质管理啊那样的检查那样的东西，在中国有没有？是这样的，您想采访是吧？接受电话采访，所有的采访必须通过纸质的采访函，您需要给我们这边发一个采访函。 우리는 수출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검험검역총국에 공문을 보내 수출품 검사 여부와 고사리에 대한 식품 기준을 문의했습니다. 검역총국 측에선 이에 대한 질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질문을 한 지 열흘이 넘도록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금속이 든 위험한 고사리.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한 유통업자는 고사리 속 중금속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 어느 사진 좀 나와도 이게 삶잖아요. 삶아서 몇 번 헹구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삶을 때 벌써 다 날라가요. 삶으면 좀 날라가. 네. 뭐 그날인지 모르겠어요. 삶으면 납과 카드뮴이 빠진다는 유통업자의 말. 고사리는 보통 말린 것을 삶아서 먹게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조리한 후엔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음식 재료로 고사리를 사용하는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중인 한 음식점. 이것은 비빔밥으로 유명한 한 프랜차이즈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비빔밥 메뉴가 눈에 띕니다. 저희 비빔밥 2개 주세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종업원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오는데요. 비빔밥 안에는 각종 나물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엔 고사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건강식으로 또 간편한 한 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비빔밥. 그 속에 들어있는 고사리의 맛은 어떨까요? 질감이 있는데 다른 고사리랑 이곳에서 사용하는 고사리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어디 거예요? 아무나 거의 중국산. 중국산이에요? 아, 그 고사리도. 고사리를 사용한다는 또 다른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한 한식 뷔페. 다양한 한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데요.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여러 나물들도 이렇게 따로 진열해 놓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역시 비빔밥에 넣어 먹거나 반찬으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두었는데요. 이곳에서 쓰는 고사리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고사리는 어디 거예요? 무슨 빼고 다 중국산이에요? 대부분의 음식점에선 중국산 고사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좀 다를까요? 얼큰한 국물 맛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는 육개장 프랜차이즈. 원산지 표시 안내문엔 고사리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는 육개장을 주문해봤습니다. 육개장 안에는 어김없이 고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중국산 고사리를 사용하고 있을까? 직원에게 고사리 산지를 물었는데요. 국산 고사리를 쓴다는 이 음식점. 우리가 찾은 대부분의 식당에서 중국산 고사리를 쓰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국산 고사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사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재료는 다 본사에서 오는 거예요? 고데기 같은 거 다 본사에서. 나물 같은 거는요? 고사리는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쓰고, 아까 우리 시장에서 키워왔어요. 따로 구매한 고사리를 쓴다는 직원. 여기 고사리는 어디 거 쓰세요? 국내산은 판단이 안 나지니까 중국산이죠. 아, 중국산이요? 국내산은 너무 비싸서. 확인 결과 국산 고사리를 쓴다는 이곳 역시 가격을 이유로 중국산 고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고사리를 사용하는 곳은 식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파는 반찬 가게. 여러 종류의 나물들을 직접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고사리 역시 인기 높은 반찬 중 하나라는데요. 고사리는 어디 거예요? 중국산이요. 중국산이요? 네. 국내산은 국내산은 이렇게 싼 사고 있어요. 그래요? 네. 비싸요, 많이? 많이 비싸죠. 맛도 틀려요? 맛은 아무래도 중국산 우리가 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요? 앞선 업자의 말대로 고사리를 삶아서 조리하면 중금속이 모두 제거될까? 우리는 고사리를 사용하는 음식점 5곳에 고사리를 수거해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고사리를 사용하는 식당 5곳 중 3곳의 고사리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에 조리된 고사리에서까지 검출된 중금속. 과연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프레스파이스 나왔습니다. 예. 성적서입니다. 네. 우리는 음식점에서 수거한 조리된 고사리 역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인식에서도 이제 카드뮴과 납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더라고요.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네요. 이 결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국산 고사리의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정하는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서 어떤 인간한테 굉장히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열을 가한다든지 중간에 어떤 양념, 소금을 가하든 어떤 거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이사이 깊이 침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중금속 성분들이 쉽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버덜러질 정도로 삶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 속의 유기물을 잘 흡수하는 고사리의 특성상 조직 속에 중금속이 스며들 경우 삶거나 끓이는 것으로는 중금속 성분을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중국산 고사리만의 문제일까요? 국산 고사리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다양한 종류의 고사리를 팔고 있는 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고사리가 이게 좋아요? 아니면은
지역 차이요? 예. 어느 지역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많이 편하시겠는데. 예. 여기 제주도 건가 보네 그럼? 중국 건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중국 건 없는데. 원래 안 들어와요? 예. 우리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국산 고사리들을 수거해 중금속 검사를 맡겨봤는데요. 그 결과 국산 고사리 4개 중 1개의 고사리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국산 고사리에서까지 중금속이 검출되는 걸까? 시중에 유통되는 고사리들이 정기적으로 카드뮴 같은 중금속 검사를 받나 해서요. 기본적으로 연간 한 3,000건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는 폐기 처분하고. 생산되는 고사리 정보에 대해서 다 생산된 고사리를 조사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조치를 하는 거고. 고사리 속 숨겨져 있는 중금속.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중금속을 흡수한 고사리. 그리고 그런 중금속 고사리를 먹고 있는 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금속 고사리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형 농산물 시장과 마트에 고사리를 납품하는 4곳의 유통업체 중국산 고사리에서 모두 중금속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4배가 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국산 고사리 또한 4개 중 1개에서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는데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맡긴 이 중국산 고사리 수입업체 중 3곳은 지난 2015년에도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사리를 판매해 이미 한 차례 회수 조치를 받은 유통업체들입니다. 적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고 있는 고사리를 보고 있자니 이제는 단지 적발과 회수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사리의 80%가량이 바로 이 중국산 고사리라는 사실입니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이러한 중금속 범벅의 고사리가 소비자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결과를 전화위복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사리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감독이 보다 철저히 행해지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농산물이라면 수입 금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또한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농산물을 계속해서 수입하고 또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해를 가하는 악의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